1977년 일본에서 한 야쿠자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었죠. 당대 거물 야쿠자 중 한 명이었던 스가타니 마사오는 이 영화를 보고 분노에 치를 떨게 되는데요. 자신의 부하 카와우치 히로시를 모델로 한 주인공이 모시는 형님에게 선전포고한다는 영화의 결말 때문이었어요. 여러 정황상 자신에게 덤비겠다는 소리였죠. 영화 개봉 전부터 쌓여온 갈등 때문에 형님인 스가타니 마사오와 동생격인 카와우치 히로시의 관계는 극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영화 속 메시지를 전달받은 스가타니는 이 당돌한 부하를 제거하기로 결정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영화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려고 하는지 현실을 잡아먹은 영화 호쿠리쿠 대리전쟁 이야기입니다. 실록 보통 사실의 기록을 의미하지만 일본 영화계에서 실록 영화는 1970년대 유행했던 실화 바탕에 픽션을 섞은 야쿠자 영화를 말합니다. 특히 후카사쿠 킨지 감독의 인이 없는 전쟁 시리즈가 유명하죠. 단순한 폭력 미화물에 그치지 않고 비정한 야쿠자 세계를 현실적으로 그려내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인이 없는 전쟁 5부작의 대흥행 이후 제작사 토에이는 야심찬 후속작을 계획하는데요. 그런데 주연 스가와라 분타가 야쿠자 영화로 이미지가 굳어지는 걸 우려해 출연을 거절하면서 인이 없는 전쟁 타이틀이 빠지고 독립작품으로 노선이 변경됩니다. 새 작품 각본을 맡은 작가 타카다 코지는 인이 없는 전쟁을 만들어낸 선배 작가를 뛰어넘기 위해 흥미로운 소재와 야쿠자 모델을 찾아 나서는데요. 그는 주변으로부터 호쿠리쿠 지방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야쿠자 카와우치 히로시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와 인터뷰를 가진 타카다는 수많은 곡절을 이겨내고 한 지역의 지배자로 자리잡은 카와우치의 이야기가 인이 없는 전쟁을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곧바로 호쿠리쿠 대리전쟁이라는 타이틀로 카와우치 히로시의 반생을 다룬 영화 제작이 시작되는데요. 문제는 이 호쿠리쿠 대리전쟁이 당시에도 진행 중인 전쟁이라는 점이었어요. 실록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지만 워낙 민감한 뒷세계 내용을 다루다 보니 실존 인물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픽션을 적절히 섞거나 하며 현실과 거리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이 없는 전쟁도 이미 끝난 히로시마 야쿠자 전쟁을 다루면서 현실과 살짝 거리를 두었죠.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다루는 행위가 위험한 일임을 타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나락에 떨어지는 일을 두려워하면 좋은 영화는 나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이 위험한 각본을 밀어붙입니다. 결국 그 각오는 여러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되죠. 호쿠리쿠 대리전쟁의 실제 주인공 카와우치 히로시는 1924년 후쿠이현 미쿠니초에서 태어났습니다. 후쿠이현을 포함한 호쿠리쿠 지방은 홋카이도보다 눈이 더 많이 오는 다설지로 유명합니다. 영화에서도 러닝타임 내내 쌓여있는 눈을 볼 수 있죠.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있는 듯 호쿠리쿠의 지하세계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온갖 음모와 배신이 난무했죠. 카와우치는 이 지역에서 불량배로 활동하다 야쿠자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는데요. 보트 도박을 하는 경정장이 호쿠리쿠 야쿠자들의 주 수입원이었어요. 지역 보스의 신복으로 왕성히 활동하던 카와우치는 조직의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다녀오면 경정장 이권을 나눠주겠다는 보스의 말을 믿고 수년간 복역했는데 출소 후 보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카와우치는 카와우치굼이라는 조직을 세워 독립합니다. 그리고 모시던 보스를 찾아가 경정장 이권을 내놓으라며 가혹한 린치를 가하죠. 잔뜩 두들겨 맞고 카와우치에게 강제로 사업을 빼앗긴 보스는 복수를 위해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데요. 전국구 조직 야마구치구미, 그 중에서도 살인군단이라고 불렸던 18을 이끄는 제일 한국인 야나가와 지로에게 카와우치를 제거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를 빌미로 야나가와 지로의 호쿠리쿠 침공이 시작되었고 카와우치는 순식간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카와우치는 자신의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 또 다른 야마구치구미 실력자이자 야나가와를 경계하고 있던 라이벌 스가타니 마사오에게 접촉을 시도하는데요. 카와우치는 스가타니와 형제 결의를 맺고 야마구치구미 소속이 됩니다. 이렇게 호쿠리쿠의 두 세력이 야마구치구미 두 간부의 지원을 받아 벌인 전쟁을 호쿠리쿠 대리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카와우치구미는 야마구치구미 3차 단체가 되었지만 거대 조직의 직접적인 호쿠리쿠 침공을 막고 자신의 세력과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탁월한 외교전을 통해 외부 세력의 진출을 막아냈다는 지역사회의 좋은 평가도 받았죠. 다른 지역이 경찰의 압력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야쿠자들과 관계를 끊기 시작할 때
카와우치는 좋은 여론을 이용해 도박시설과 관광지 이권을 온전히 행사하면서 영향력을 불려나갔습니다. 이윽고 호쿠리쿠 일대에서 가장 큰 세력으로 자리잡아 호쿠리쿠의 제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카와우치 본인의 수완도 좋았지만 스가타니 마사오라는 거대한 뒷배도 이런 명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장 이익으로만 따지면 둘의 궁합은 좋아 보였어요. 카와우치는 스가타니라는 배경 덕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 스가타니도 적은 노력으로 호쿠리쿠에 지분을 둘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둘의 성격은 상극이었습니다. 카와우치는 상승을 지향하는 성격이었는데 자신의 세력 확장을 우선시하는 스가타니는 마구 치고 올라오는 성격을 용납하지 않았죠. 조직 내부 다툼에서도 카와우치의 편을 잘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카와우치의 반항심은 더욱 커졌고 간부회의에 무단 결석하거나 더 윗선인 야마구치구미 본가에 불만을 호소하는 등 돌출 행동을 벌입니다. 대부분 다툼은 부하인 카와우치가 스가타니에게 사과하면서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죠. 1970년대 중반 카와우치구미는 전국에 14개 지부를 두고 400명 규모의 상당한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간파는 야마구치구미 3차 단체에 불과했죠. 카와우치의 불만과 상승 욕구가 커지는 와중에 형님 스가타니는 야마구치구미 본가에서 몇 가지 문제를 일으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틈을 타 1976년 카와우치는 스가타니에게 당돌한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야마구치구미 본가 입성을 위한 추천서를 써달라고 말이죠. 카와우치구미를 야마구치구미 직계로, 즉 2차 단체로 보내달라는 뜻이었어요. 스가타니 마사오는 당연히 거절합니다. 카와우치가 별로 예쁜 부하도 아니었거니와 그의 승격은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의미였고 또 자신이 가진 세력 3분의 1을 본가에 뺏기는 일이기 때문이었죠. 스가타니의 반대로 승격 시도를 실패한 카와우치는 포기하지 않고 야마구치구미 본가 입성을 위한 물밑 작업을 계속하는데요. 그러던 중 호쿠리쿠 대리전쟁 영화 제작 제안이 도착한 거예요. 카와우치는 이 영화가 자신과 조직을 홍보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당시 야마구치구미 총두목 다오카 카즈오의 장남이 호쿠리쿠 대리전쟁의 제작사 토에이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와도 접촉해 본가 승격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요란한 행보는 스가타니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죠. 한번 거부했는데 계속해서 승격을 획책하는 카와우치의 모습에 스가타니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어요. 스가타니는 카와우치에게 조직에서 내쫓는다는 의미의 파문장을 발송. 이 파문 처분으로 둘의 갈등은 절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카와우치가 파문된 당일 호쿠리쿠 대리전쟁 촬영이 시작됩니다. 촬영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어요. 후쿠이현 경찰은 야쿠자 영화 제작에 난색을 표하며 촬영지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았고 겨우 촬영을 시작했으나 계속되는 눈보라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혹시 모를 스가타니 구미의 습격에 대비해 카와우치 구미 조직원들이 촬영장 경비를 서고 있었는데 이들이 중장비를 대여해 스태프들과 함께 제설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촬영 중 차량 사고로 중상을 입은 배우를 카와우치 구미 일원이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어요. 카와우치 히로시가 단순히 영화의 모델 역할만 아니라 제작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한편 야마구치구미 본가에서는 자신들과 협의 없이 부하를 파문했다며 스가타니를 비난했습니다. 원래부터 본가에서는 조직 전체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스가타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또 카와우치구미가 2차 단체로 승격하면 스가타니를 거치지 않고 호쿠리쿠에서 나오는 막대한 양의 상납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기에 본가는 카와우치를 옹호하기 시작했어요. 이에 대항해 스가타니는 카와우치에게 냉대받고 있거나 조직에서 쫓겨난 4차 단체 세력을 규합, 카와우치를 아래에서 공격하게 만들었어요. 1차 단체가 3차 단체를 옹호하고 2차 단체가 4차 단체를 지원하는 대리전쟁 구도가 형성되었죠.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1977년 2월 26일 호쿠리쿠 대리전쟁이 전국 토에이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영화의 내용으로 야쿠자 사회는 바로 불타올랐습니다. 카와우치가 야마구치구미와 노골적으로 술잔 외교를 펼치는 장면, 스가타니가 오픈한 카바레를 망치는 장면, 그리고 스가타니에 대한 배신을 계획하는 장면. 가상의 인물로 더 쉬웠지만 분명히 현실을 반영한 장면들이 영화에 담겨 있었습니다. 카와우치는 자신의 시선에서 제작된 영화에 대단히 만족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벌인다는 잔혹한 호쿠리쿠의 뒷세계를 제대로 표현했다며 호평했죠. 반면에 스가타니는 온몸을 떨며 분노했어요. 특히 영화 결말에서 주인공이 형님에게 겁을 주고 도전한다는 내용은 명백한 선전포고로 보였습니다. 이에 스가타니는 카와우치를 제거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이미 수많은 갈등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이 영화가 제대로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이죠. 영화가 공개되고 한 달 반이 지난 4월 13일 오후 1시 5분 스가타니 구미 측에서 보낸 암살자 4명이 후쿠이암 미쿠니초의 커피숍 하와이에서 카와우치 히로시를 습격해 살해합니다. 이를 미쿠니 사건이라고 부르죠. 놀랍게도 영화에 카와우치를 모델로 한 주인공이 촬영소 안에 세트로 만든 커피숍 하와이에서 적대 야쿠자들에게 습격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카와우치가 하와이의 단골이었고 이곳에 갈 때는 경우가 허술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지만 영화가 오히려 현실에 반영되었다며 큰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미쿠니 사건 이후 스가타니 마사오는 파문자 무단 살해를 이유로 야마구치구미 본가로부터 절연장을 받게 됩니다. 절연은 야쿠자 사회에서 아예 추방한다는 뜻으로 파문보다 무거운 처벌이죠. 절연이 되고도 스가타니 구미는 독립 세력으로 존속하지만 카와우치의 부하들이 복수를 위해 스가타니 마사오의 목숨을 노렸고 야마구치 구미 역시 가혹한 압박을 가하며 조직 활동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1978년 스가타니 마사오가 감옥에 수감되면서 세력은 더욱 감소. 1981년 출소한 스가타니는 조직을 해산하고 야마구치구미 조장 다오카 카즈오에게 자신이 벌인 일련의 사건을 모두 사죄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25일 암으로 사망하게 되죠. 2명의 야쿠자를 나락으로 빠뜨린 영화 호쿠리쿠 대리전쟁은 빼어난 야쿠자 전쟁 스릴러로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흥행에는 참패했어요. 1970년대 후반 야쿠자 실록 영화의 인기는 시들고 있었습니다. 출판사 카도카와가 영화 사업에 진출해 이누가미 일족, 인간의 증명 같은 신선한 작품들을 흥행시키며 일본 영화계를 재편해 나갔고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가 본격 상륙하면서 관객들은 토에이 야쿠자 실록 영화를 고루한 작품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죠. 흥행 실패와 영화가 촉발한 살해 사건의 충격으로 카사쿠 킨지 감독은 야쿠자 실록 영화에서 완전히 철수, 이후 시대극과 SF 등 다양한 장르에서 성공을 이어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선 배틀로얄의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죠. 나락을 각오했던 각본가 타카다 코지는 카사쿠 킨지 감독과 작품을 계속해 입지를 다졌고 당시로선 드물었던 여성 중심 영화 기류인 하나코의 일생, 야쿠자의 아내들 시리즈의 각본가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이후에 사업 문제로 빚을 져 야쿠자에 쫓기는 등 다시 나락을 맛보았다고 하죠. 아무도 재미를 보지 못한 영화, 현실을 잡아먹은 영화. 호쿠리쿠 대리전쟁은 일본 영화계의 흑역사 중 하나로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타케나카 가문 파령자 중 5명이 야쿠자였는데요. 자식 농사로 생각하면 거의 대기근 수준이죠. 뭐 다들 사연이 있었고 각자 암흑가에서 나름 이름을 날렸다곤 하지만 이 야쿠자 형제의 결말은 대부분 좋지 못했어요. 형제 중 가장 유명한 타케나카 마사이사는 일본 암흑가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야마구치구미의 4대 두목 자리까지 올랐지만 취임 반년 만에 반대파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년에 걸쳐 치열한 내전이 벌어졌고 야쿠자 세계 전체가 큰 위기를 맞게 되었죠. 전국에 거물오야봉들이 나서 사태의 수습을 중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조직의 개입으로 어찌어찌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나 싶었지만 이 분위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타케나카 마사이사의 막내 동생 타케나카 타케시였어요. 그는 아직 형의 복수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쟁을 끝낼 수 있냐며 조직의 결정에 반발했죠. 그리고 야마구치구미를 탈퇴해 조직 전체를 적으로 돌린 채 복수를 이어나갑니다. 그 복수심은 광기에 가까웠는데요. 그를 따르던 2000명의 부하가 겨우 6명만 남을 때까지 복수를 멈추지 않았죠. 오늘은 이 타케나카 형제의 비극과 막내 타케시의 광기 어린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43년 8월 타케나카 타케시는 일본 효고현의 한 유복한 가정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3년 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 형제들은 거리를 나돌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문 중학교에 다니다 더 이상 학업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된 삼남 마사이사의 비행이 심각했죠. 마사이사는 깡패 집단을 형성했고 동생들까지 여기에 물들게 됩니다. 삼남 마사이사부터 4남, 5남, 6남 그리고 8남 타케시까지 8형제 중 5명
명이 야쿠자의 길을 걷게 되었죠. 1960년 무렵 마사이사는 타케나카구미라는 조직을 구성했고 전국으로 세력을 넓혀나가던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구미의 산하 조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아직 미성년자였던 막내 타케시는 야쿠자들이 난립하는 유흥가에서 25시라는 이름의 매춘업소를 운영하며 형에 못지않은 샛노란 싹수를 자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업소에서 타 조직과의 충돌이 벌어졌고 타케시가 경찰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면서 매춘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그 건물은 타케나카구미의 사무소로 쓰이게 됩니다. 타케시는 타케나카구미의 부조장과 오카야마 지부장을 겸임하면서 형 마사이사를 지원했어요. 이후 타케나카구미는 야마구치구미의 수많은 무력 충돌에 동원되면서 조직을 대표하는 직계단체로 성장하게 되었죠. 마사이사와 타케시 모두 수수한 성격으로 말단 조직원들과도 밥을 같이 먹고 부하들과 눈높이를 맞춰 대화하는 인물로 그들 세계에선 평가가 높았습니다. 야마구치구미의 수장 다오카 카즈오는 자신보다 더 야쿠자스러운 형제라며 총애를 아끼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 세계에서 평가가 높았다고 한들 어디까지나 선량한 시민들을 등쳐먹는 범죄 수괴에 불과합니다. 1981년 야마구치구미의 절대군주 3대 조장 다오카 카즈오가 사망하면서 야마구치구미는 수년간 후계 문제로 내홍을 겪게 됩니다. 당시 엄청난 명성을 떨치고 있던 타케나카 마사이사는 선대조장 미망인 다오카 후미코의 지지를 받고 1984년 야마구치구미 4대 조장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동시에 동생 타케시는 타케나카구미를 물려받고 야마구치구미의 직계 조장이 됩니다. 야쿠자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형제였죠. 하지만 타케나카 마사이사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이 대거 조직에서 이탈, 이치와카이라는 새 조직을 세우면서 두 조직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전쟁을 양측의 이름을 따 야마이치 항쟁이라고 부르죠. 1985년 1월 평소 소수의 경호원만 데리고 다니던 타케나카 마사이사는 취임 반년 만에 이치와카이에서 보낸 암살자들에 의해 살해되고 맙니다. 오야붕의 죽음에 야마구치구미 전체가 크게 분노했고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는데요. 마사이사가 죽고 겨우 며칠 뒤 동생 타케시는 야구도박 관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1년 반 동안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경찰이 타케시가 이치와카이에 대한 보복 활동에 나서며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빈약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를 체포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타케시는 형의 복수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손발이 묶여버리게 되죠. 하지만 수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타케나카구미는 가장 강성한 무투파 조직 중 하나로 이치와카이와의 전쟁에서 선봉에 나섰습니다. 타케시는 경호를 소홀히 하고 다니다 목숨을 잃은 형을 수장으로서의 자각이 부족했다고 냉철하게 비판하면서도 울분을 토하며 부하들에게 적극적으로 보복을 명령했어요. 전쟁은 야마구치구미 측의 압도적인 우위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다수의 사상자, 체포자가 발생하면서 경찰과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야쿠자 업계 전체의 위기로 다가왔죠. 이를 지켜보던 이나가와카이, 아이즈코 테츠카이 등 거대 조직들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두 조직을 설득하게 됩니다. 전쟁의 장기화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던 야마구치구미와 이치와카이는 흔쾌히 이 테이블에 앉았죠. 타케시가 도박 혐의에서 풀려난 1986년 6월 화해 협상은 이미 급물살을 타고 있었습니다. 아직 복수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타케시는 이 분위기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형을 죽게 만든 조직 이치와카이의 회장 야마모토 히로시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끝낼 수 있느냐고 말이죠. 당시 야마구치구미 임시집행부의 2인자였던 와타나베 요시노리는 강력한 세력인 타케나카구미를 진정시키기 위해 화해 협상은 일부의 의견일 뿐 자신은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타케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장 적극적으로 화해 공작을 펼치고 있던 인물이 이 와타나베 요시노리였어요. 그는 야마구치구미 차기 조장 자리를 노리고 있던 인물로 수많은 조직 내부 파벌을 회유하고 타 조직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종결을 자신의 공적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결국 와타나베 요시노리를 위시로 한 야마구치구미 임시집행부는 이치와카이의 해산과 회장 야마모토 히로시의 은퇴를 조건으로 항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든 전쟁의 종결이 이루어진다면 타케시가 분노한다 한들 어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후에도 타케나카구미는 야마모토 히로시에 대한 습격을 지속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야마구치구미 집행부와 타케시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죠. 이제 야마구치구미 입장에선 항복한 이치와카이보다 타케시의 타케나카구미가 더 곤란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도 타케나카구미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타케시를 와카가시라 호사라는 고위 직책에 앉히며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1989년 야마이치 항쟁이 완전히 종결되고
되고 와타나베 요시노리의 5대 야마구치구미 체제가 시작됩니다. 타케나카 타케시는 여전히 전쟁 종결에 반대하며 신임 조장 와타나베 요시노리의 꼬붕이 되는 술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야마구치구미에서 떠나겠다는 의미였죠. 야마구치구미 내부에선 타케시를 설득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았지만 와타나베를 조장으로 추대하고 실권을 거머쥔 참모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위협할 수 있는 타케시의 복귀를 반대하면서 타케나카구미는 야마구치구미를 공식적으로 탈퇴하게 되죠. 어떤 이들은 이 모습을 쇼와 시대가 막을 내리며 발생한 이익을 중요시하는 현대 야쿠자, 의리를 내세우는 전통 야쿠자 간의 분리를 보여준다고도 말합니다. 이후 타케나카구미는 독자적으로 전 이치와카이 인사, 특히 회장 야마모토 히로시에 대한 보복을 지속합니다. 야마모토 히로시는 이미 은퇴해 일반인 신분이었어요. 야마구치구미 측에선 항복 당시 야마모토 히로시의 목숨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화해를 중재한 타조직들도 타케시의 행동을 문제 삼기 시작했죠. 야마구치구미는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과거의 적인 야마모토 히로시의 목숨을 지켜야 했습니다. 결국 타케나카구미에 대한 적대 선언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타케나카구미 내부에서 불만이 불거졌습니다. 많은 조직원들이 자신들이 헌신했던 야마구치구미와 적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수입원이었던 유은가와 경마장의 이권도 야마구치구미에서 회수해간 상태였어요. 이미 타케시에게 등을 지고 야마구치구미로 복귀한 간부들도 있었죠. 이윽고 야마구치구미에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야마타케 항쟁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야쿠자 전쟁이었죠. 전쟁이라고 하지만 야마구치구미의 일방적인 공격이었어요. 타케나카구미는 이에 절대 저항하지 않았고 오직 원수인 야마모토 히로시의 목숨만을 노렸습니다. 1989년 7월부터 약 2개월 동안 타케나카구미를 향한 야마구치구미의 공격이 쉴 새 없이 몰아쳤습니다. 조직 사무소와 조직원 자택에 일방적인 총격이 쏟아졌어요. 타케나카구미는 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다수의 인원이 보복을 이기지 못하고 이탈하거나 부상으로 이번에 참석이 불가능했고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죠. 8월 31일 야마구치구미의 간부 츠카사 시노부의 협상단이 타케시를 찾아와 타케나카구미의 해산과 은퇴를 강요했습니다. 타케시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곧바로 수일에 걸친 보복이 이어졌고 협상단이 다시 타케시를 찾아왔지만 그는 응답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야마구치구미는 평화롭게 5대 계승 피로연을 개최하고 있었어요. 타케시는 여전히 야마구치구미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 오직 야마모토 히로시의 목숨만을 노렸습니다. 계속 맞아가면서도 형의 복수에만 집착하고 있던 거예요. 같은 해 10월 은퇴한 전 이치와카이 본부장이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타케시는 조직원들을 파견해 이 병원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야마모토 히로시가 병문안을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습격을 계획한 것이었죠. 하지만 본부장이 퇴원할 때까지 야마모토 히로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마구치구미의 보호를 받으며 철저히 행적을 감추고 살았죠. 1990년 1월 무렵 야마구치구미의 계속된 공격으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타케나카구미의 조직원 수는 30명 이하로 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더기가 된 상태에서도 야마모토 히로시 추적을 멈추지 않았어요. 같은 달 24일 타케나카구미 조직원 2명이 전 이치와카이 본부장 자택에 침입, 그로부터 야마모토 히로시의 소재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부장은 부재 중이었고 침입자들은 본부장의 아내에게 권총을 들이밀고 본부장과 야마모토 히로시의 소재를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을 거부했죠. 결국 침입자들은 아무 소득도 없이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조직 간 충돌을 막기 위해 타케나카구미 사무소에서 경계를 서는 한편 전 이치와카이 본부장 자택 습격 범인들을 체포했고 경찰 인력 250명을 동원해 타케나카구미 조직 사무소와 조직원 자택 등 16개소를 수색, 증거를 확보한 뒤 6월 18일 전 이치와카이 본부장 자택 습격을 지휘한 혐의로 타케나카 타케시를 체포합니다. 당시 타케나카구미 조직원은 겨우 6명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탈퇴 초기에는 2000명에 달했으나 복수에 집착하는 조직의 방침을 버티지 못하고 조직원들이 떠나간 것이죠. 조직원들은 야마구치구미로부터 총 30번의 습격을 받고도 단 한 번의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타케시가 얼마나 복수와 명분에 눈이 멀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타케나카 타케시 체포 이후 야마구치구미의 공격은 잠잠해졌고 1993년 8월 27일 타케시의 목표였던 야마모토 히로시가 병사하면서 야마타케 항쟁은 공식적으로 종결을 맞이합니다. 야마모토 히로시는 죽을 때까지 복수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전
전쟁이 끝나고도 야마구치구미와 타케나카구미의 화해는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조직 내부에서 야마구치구미에 복귀하자는 의견이 다시 일었지만 타케나카구미는 오카야마 지역의 독립조직으로 약체화되어 존속했습니다. 경찰에 의해 지정폭력단으로 지정되지도 않았죠. 시간이 한참 지나 2005년 6대 야마구치구미가 발족하고 신임 6대 조장 츠카사 시노부 측에서 타케나카구미를 방문해 타케나카구미의 명적을 부활시키는 것을 타진했지만 역시나 타케시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야마구치구미 집행부는 타케나카구미와의 교제 금지 방침을 유지했죠. 이러한 일관성을 보고 타케시를 높게 평가하며 숨어서 교류하는 인물들도 적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 3월 15일 타케나카 타케시는 간암으로 64세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후 또 다른 형 타케나카 타다시가 조직을 이어받았지만 타다시도 2014년 사망하면서 조직의 맥이 끊기게 되었죠. 2015년 9월 10일 6대 야마구치구미는 하부 조직인 시바타카이를 개편, 안도 미키라는 인물을 수장으로 타케나카구미의 명적을 부활시켰습니다. 안도 미키는 1988년 타케나카구미 소속으로 야마모토 히로시의 자택을 자동 소총과 폭탄으로 습격, 경비 중인 경찰관 3명에게 부상을 입혀 20년의 징역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타케나카 타케시, 그를 의리와 집념을 가진 마지막 임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회를 좀먹는 폭력 범죄 집단의 수괴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제 눈에는 오직 복수만을 위해 수많은 부하를 희생시키고 모든 것을 내던진 광기 어린 복수기로만 보이네요. 1997년 8월 28일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 부두목이 대낮에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일 뒤 다이아나 왕세자비 사망 뉴스가 보도되기 전까지 일본 언론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죠.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야쿠자 세계의 비정함, 냉혹함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내용이 복잡하고 이를 둘러싼 음모론도 난무하지만 그만큼 흥미진진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선 3명의 주요 인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5대 야마구치구미 조장 와타나베 요시노리. 1980년대 이어진 오랜 조직 후계 전쟁을 종결시킨 주역으로 그 공적을 인정받아 1989년 5대 조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둘째, 5대 야마구치구미 와카가시라 타쿠미 마사루. 겉으로는 2인자이지만 조직 자금력을 장악한 실권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나카노 타로. 야마구치구미 집행부 간부이자 와타나베의 충실한 신복으로 잔혹한 실행부대를 이끄는 인물입니다. 이들이 힘을 합쳐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인 5대 야마구치구미를 꾸려갔지만 그 협력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권위는 조장 와타나베 요시노리에게 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2인자 타쿠미 마사루에게 있었고 그 괴리로 인한 권력 투쟁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타쿠미는 와타나베를 조장으로 세우고 수년 동안 배후에서 조정해왔으나 이에 큰 불만을 품은 와타나베가 점차 권력을 되찾으려 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타쿠미는 통제에서 벗어난 와타나베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허수아비를 세우기 위한 쿠데타를 계획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와타나베는 자신의 충실한 신복인 나카노 타로를 내세워 진입 쿠데타를 준비했죠. 일본 지하세계 최고 거물들이 서로의 목을 노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중에 승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와타나베 요시노리, 타쿠미 마사루, 나카노 타로, 세 사람 모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죠. 나카노 타로는 1936년 10월 오이타현 히타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주 폭력을 일삼던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오사카로 건너가 현지 야쿠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포스트 세븐의 기사에 따르면 나카노는 1959년 살인죄로 8년을 복역했다고 합니다. 출소 후 그는 야마구치구미 산하 2차 단체인 야마켄구미에 입단했습니다. 이때 그는 주저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대담함으로 싸움의 타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조직 나카노카이도 특유의 호전성으로 유명했습니다. 나카노는 같은 야마켄구미 소속 상관 와타나베 요시노리를 크게 존경했습니다. 자기보다 5살 어렸지만 오야붕을 대신해 감옥에 가고 타조직과의 전쟁에서 항상 선봉에 서는 모습에 감복하여 그를 평생의 주군으로 모시게 되었죠. 1989년 와타나베 요시노리는 약 10년간 이어진 조직 후계 전쟁을 종결짓고 5대 야마구치구미 조장으로 등극했습니다. 와타나베의 친위대를 자처했던 나카노는 야마구치구미 와카가시라 호사,
즉 집행부 주요 간부 자리까지 단숨에 올랐습니다. 와타나베의 입지가 아직 굳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측근에 배치한 것이었죠. 5대 야마구치구미 체제 아래에서 나카노 카이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와타나베의 명령을 직접 수행하는 선봉부대로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으로 세력을 넓혔고 조직 구성원 수는 1,5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때쯤 싸움의 타로에 대한 명성은 과장되어 나카노의 자택에는 그의 심기를 건드려 살해된 사람들의 시신이 여럿 묻혀있다는 괴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나카노 카이는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직과 대립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토의 토박이 조직인 아이즈코 테츠카이와 격렬한 충돌을 벌였습니다. 1960년대 야마구치구미와 아이즈코 테츠카이는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역사가 있습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끝에 화해 조약을 맺으며 야마구치구미는 절대 교토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스진지구 개발 이권을 노리고 야마구치구미가 다시 교토에 진출하자 두 조직의 충돌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때 아이즈코 테츠카이의 4대 회장은 제일 한국인 야쿠자 다카야마 도쿠타로였습니다. 교토 근처 오사카에 거점을 둔 나카노 카이는 그들과 맞서는 선봉에 섰습니다. 이후 수년 동안 두 세력은 치열한 전쟁을 이어갔고 다수의 살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95년 6월에는 26시간 동안 무려 14건의 총기 발포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죠. 소동이 심각해지자 양 조직은 일시적으로 화해했지만 바로 다음 달 나카노 타로의 자택에 총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이어서 8월 25일 야마구치구미 산하 조직원들이 교토에서 아이즈코 테츠카이 구성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무자비하게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총격 피해자는 폭력단 관계자가 아닌 조직 사무소 주변을 경계하던 사복 경찰이었습니다.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죠. 당연히 경찰 조직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야마구치구미 최상층부인 와타나베 요시노리까지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1996년 2월 야마구치구미와 아이즈코 테츠카이 최고 간부들이 형제배를 나누며 화해를 시도했지만 최전선에서는 여전히 충돌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일선 지휘관인 나카노 타로의 목숨까지 노려지게 되죠. 1996년 7월 야마구치구미 간부이자 나카노카이 회장 나카노 타로는 교토부에 위치한 단거리 이발소에서 이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즈코 테츠카이 조직원 8명이 나카노를 노리고 이발소 밖에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나카노의 경호원이 즉각 반격하여 습격자 2명을 사살했습니다. 나카노는 평소 즐겨 탔던 이 이발소의 유리를 미리 방탄 유리로 교체해두었기 때문에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카노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아이즈코 테츠카이 최고 간부 즈고시 토리츠구가 야마구치구미 총본부를 방문해 나카노를 습격한 일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즈고시 토리츠구는 전임 3대 회장의 아들이자 후에 5대 회장이 되는 인물이죠. 그는 수억 엔의 사죄금과 잘라낸 자신의 손가락까지 지참해왔습니다. 그러나 조장 와타나베 요시노리는 자신의 신복 나카노가 습격당한 사실에 분노하며 이 사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급이 같은 회장 다카야마 도쿠타로가 직접 사죄하러 오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직후 야마구치구미 2인자 타쿠미 마사루는 조장 와타나베와 당사자 나카노 타로의 의사를 듣지 않고 사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즈코 테츠카이에 대한 적대행위 전면 중단을 하부 조직들에 명령했죠. 나카노 타로는 습격에서 무사했지만 경호원이 습격범을 사살한 탓에 경찰 조사를 받느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이즈코 테츠카이로부터 들어온 사죄금을 단 한 푼도 구경하지 못했죠. 나카노는 타쿠미의 독단적인 결정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의 배경에는 야마구치구미 최상층부의 치열한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화해를 독단으로 결정한 와카가시라 타쿠미 마사로는 버블 경제 시기 금융과 부동산을 통해 수천억 엔의 재산을 축적한 경제 야쿠자로 야마구치구미의 금고직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야마구치구미 4대 조장 결정에도 깊숙이 관여했으며 와타나베 요시노리가 5대 조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경련 부족을 지적하는 여론을 무마시키고 그를 조장으로 추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5대 야마구치구미의 여러 방침은 타쿠미를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에 의해 결정되었고 타쿠미가 사석에서 와타나베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전해집니다. 반말은 기본에 훈계까지 자주 있었다고 하죠. 타쿠미는 야마구치구미의 실질적인 수장이었습니다. 와타나베는 자신을 조장 자리에 앉혀준 타쿠미를 존중해 처음에는 고분고분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불만과 굴욕감을 느끼게 되었고 야마구치구미 조장의 진짜 권력을 손에 넣길 원했습니다. 야마구치구미 직계 출신 야쿠자 세이리키 켄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조직의 권위는 와타나베에게 있었지만 권력은 타쿠미에게 있었다. 이에 와타나베는 타쿠미의 힘을 빼앗으려고 했다. 이 움직임을 감지한 타쿠미는 와타나베를 끌어내리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인물을 6대 조장으로 세우려 했다. 즉 타쿠미는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계획에 집행부 간부 대부분을 동참시키려고 했고 나카노 타로까지 설득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카노는 와타나베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인물로 집행부 내에서 타쿠미를 견제하는 유일한 보루였습니다. 타쿠미에게 있어 나카노는 가장 큰 장애물로 제거 대상 1순위였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아이즈코 테츠카이가 나카노의 목숨을 노렸고 그에 대한 사죄는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쿠미가 덥석 받아들였죠. 습격 이후 나카노는 재빨리 자택으로 돌아왔는데 총격 불과 30분 만에 타쿠미로부터 무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카노는 타쿠미가 이렇게 빨리 상황을 파악할 리 없다고 판단, 그가 아이즈코 테츠카이와 결탁해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타쿠미를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나카노카이에서는 타쿠미 암살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타쿠미 암살 명령 주체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존재합니다. 앞서 설명한 맥락대로 나카노의 독자 판단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와타나베 요시노리가 자신의 친위대를 자처하는 나카노에게 이전부터 타쿠미 제거를 재촉해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명령의 주체가 불분명한 가운데 1997년 7월 나카노카이 간부 요시노 카즈토시가 타쿠미 암살의 총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하 조직에서 정찰팀과 습격팀을 구성하고 타쿠미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최초 암살 계획은 타쿠미가 도쿄를 방문했을 때 실행될 예정이었으나 적절한 습격 장소를 찾지 못해 무산되었습니다. 이어서 1997년 8월 27일 타쿠미가 오사카의 한 호텔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다시 습격을 계획했지만 나카노 타로도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어 계획은 보류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28일 습격팀은 타쿠미가 다른 야마구치구미 최고 간부 2명과 함께 신고베 오리엔탈 호텔에서 점심을 먹을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죠. 오후 3시 반쯤 타쿠미 마사로는 야마구치구미 총본부장 키시모토 사이조와 부본부장 노가미 테츠오와 함께 호텔 T라운지 가장 후미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푸른 작업복에 선글라스와 야구 모자를 쓴 4명의 습격팀이 난입해 타쿠미를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 10발의 총탄 중 7발이 타쿠미에게 명중했고 동석한 키시모토와 노가미는 표적이 아니었기에 총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타쿠미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총격 발생 1시간 뒤인 오후 4시 32분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근처 테이블에 있던 무고한 치과 의사가 유탄에 맞아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일본 최대 폭력단 2인자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거의 모든 미디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범인들이 나카노카이 소속이라는 사실도 바로 밝혀졌죠. 3일 뒤 영국의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세 묻혀버렸지만 야마구치구미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8월 31일 타쿠미 마사루의 연결식이 열렸을 때 와타나베 요시노리는 나카노 타로를 파문에 처했습니다. 파문은 조직에서 내보낸다는 의미지만 복귀 가능성을 남겨두는 처분입니다. 와카가시라 살해라는 중죄에 비해 다소 온정적인 결정이었죠. 그러나 9월 3일 타쿠미 습격 사건 당시 유탄에 맞아 중태에 빠졌던 치과 의사가 끝내 사망하면서 나카노에게는 복귀가 불가능한 절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나카노는 이 절연 처분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그는 인터뷰에서 와타나베 조장에게 직접 들은 처분은 근신이며 파문이나 절연은 집행부가 와타나베의 의향을 무시하고 내린 결정이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절연 처분에도 불구하고 나카노는 나카노카이를 해산하지 않고 독립조직으로 유지했습니다. 야마구치구미 집행부는 산하 조직들의 절연된 나카노카이에 대한 공격을 금지했지만 부모를 잃은 타쿠미 일문의 보복 행위는 예외로 어느 정도 허용되었습니다. 타쿠미 살해사건 실행범 중 2명은 바로 체포되었지만
지휘를 맡았던 요시노 카즈토시와 나머지 실행범 2명은 자치를 감췄습니다. 제일 한국인 요시노 카즈토시는 사건 후 한국으로 도피해 잠적했는데 1998년 7월 6일 서울의 모처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외상이 없고 지병으로 인한 뇌출혈이 사망 원인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본에서는 독살설, 장기 적출설 등 다양한 음모론이 떠돌았습니다. 1999년 9월에는 나카노카이 3인자인 야마시타 시게오가 오사카의 한 마작점에서 타쿠미구미 산하 조직원 4명에게 살해되었습니다. 2002년 4월에는 나카노카이 2인자인 부회장 히로타 켄지가 오키나와에서 타쿠미의 부하들과 차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살해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나카노카이는 타쿠미 일문에게 끊임없이 공격당했지만 나카노 타로는 부하들에게 보복을 금지했습니다. 한때 1500명에 달하던 나카노카이는 이 무렵 14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2003년 나카노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조직의 세력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카노는 여전히 와타나베 요시노리의 야마구치구미 복귀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5년 와타나베가 은퇴하면서 나카노의 복귀는 완전히 불가능해졌습니다. 같은 해 8월 7일 나카노카이는 해상계를 오사카 경찰에 제출하고 나카노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2006년 6월 30일 수배 중이던 타쿠미 살해 실행범 1명이 고베 로코 아일랜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 2013년 6월 5일 마지막 실행범이 16년의 도주 끝에 체포되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타쿠미 마사루 살해 사건은 마침내 종결되었습니다. 은퇴 후 나카노 타로의 건강은 계속 악화하였고 그는 명성에 비해 초라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타쿠미 살해 지시 여부는 계속 부정해왔는데 야쿠자 전문기자 미조구치 아츠시와 인터뷰에서는 부하들이 자기를 생각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건으로 인해 나를 따르는 간부가 여럿 죽었다. 이럴 바에야 하지 말 걸 그랬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도 같이 남겼죠. 2018년에는 자서전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타쿠미 살해는 와타나베 요시노리의 집요한 재촉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밝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뇌경색 후유증 때문인지 자신의 출생지도 틀리게 기재하는 등 오류가 많은 책이었다고 하죠. 나카노카이 간부 출신 유튜버 타케가키 사토루는 나카노가 술을 마시면 격해지는 타입으로 시중 판단이 흐려졌을 때 명령을 내렸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2021년 1월 10일 나카노 타로는 폐렴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때 가장 두려운 야쿠자로 불렸던 그의 결말은 무척 쓸쓸했다고 합니다. 나카노의 주군인 와타나베 요시노리도 그를 구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타쿠미 마사루가 살해된 후 당연히 그의 세력인 타쿠미구미는 급속히 힘을 잃었고 나카노 타로라는 충신을 잃은 와타나베 역시 집행부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1995년 사복경찰 5인 살해 사건을 비롯한 여러 송사에도 휘말리며 어려움을 겪었죠. 이때 빠르게 치고 올라온 세력이 바로 고도카이라는 조직이었습니다. 뛰어난 정보력과 자금력을 가진 이들은 금세 야마구치구미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와타나베와 타쿠미의 권력 투쟁에서도 적당히 거리를 두며 실리를 챙겼습니다. 이 고도카이가 장악한 집행부에 의해 와타나베 요시노리는 완전한 허수아비로 전락했습니다. 2004년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와타나베는 장기 요양을 선언하고 2005년에는 조장직을 넘겨주며 야쿠자 세계에서 은퇴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고도카이 수장 츠카사 시노부가 6대 야마구치구미 조장에 취임했습니다. 이후 와타나베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말년엔 치매까지 앓다 2012년 12월 1일 자택에서 쓰러져 생을 마감했습니다. 2009년 고도카이에 의해 숙청당해 은퇴한 야마구치구미 직계 야쿠자 세이리키 켄지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급격한 정권 교체를 고도카이의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도카이의 츠카사 시노부가 와타나베 요시노리의 타쿠미 암살 관여 정보를 확보, 이를 약점으로 삼아 권력을 빼앗았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부정하는 관계자들도 많지만 쿠데타설이 워낙 자극적이고 흥미로워서 널리 퍼져나갔죠. 2014년 9월 야마구치구미 내부에서 고도카이 권력 독점을 비판하는 괴문서가 유포되었는데 이때도 비슷한 쿠데타 주장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야마구치구미는 이 고도카이에 반발하는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고 현재까지도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와타나베의 야마켄구미와 타쿠미의 타쿠미구미가 반란의 주축이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등장한 아이즈 코테츠카이도 이 분쟁에 휘말려 있죠. 타쿠미 마사루 살해 사건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타쿠미는 사망 당시 이미 회생하기 힘든 말기 간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해되지 않고 병사했다면 야마구치 구미와 관련자들의 운명도 크게 달라졌겠죠. 2018년 출판된 나카노 타로의 자서전 비분에서 나카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쿠자의 말로는 이처럼 슬픈 것이다. 이 야쿠자의 삶은 번뇌 그 자체였어요. 스가타니 마사오는 1914년 효고현 고베시의 한 빈민 가정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과로로, 어머니는 영양실조로 일찍 세상을 떠났죠. 스가타니 형제들은 친척집에 흩어져 따로 자라게 되는데요. 이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6형제 중 3명이 야쿠자가 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해지는 스가타니 마사오는 소년 시절부터 자주 싸움을 벌이고 흉기로 또래를 위협해 돈을 뜯고 다녔습니다. 어른들도 손대기 어려운 악동이었다고 해요. 어느 날은 인근절에서 절도를 벌이다 스님들에게 걸렸는데 이때 주지 스님이 스가타니를 향해 본노라고 일갈했다 합니다. 번뇌라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주위에서 본노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스가타니는 이 별명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이 별명은 스가타니의 행동 철학이 되었고 그는 번뇌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스가타니는 친척 밑에서 도축일을 하는 동시에 고베 산노미야 지역의 불량배로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나름의 리더십으로 족보 없는 깡패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었죠. 이 스가타니가 암흑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였습니다. 전후 혼란기 고베시에선 다양한 폭력 조직이 들끓었는데 각 조직은 국적별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고 있었어요. 일본 야쿠자들은 외국인 조직에 대항하는 자경단 역할로 자국민에게 인기를 얻어 성장하고 있었지만 족보가 없는 스가타니의 조직은 오로지 생존을 목표로 했고 뜻만 맞는다면 국적에 상관없이 조직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조직을 국제갱단이라는 별칭으로 불렀죠. 스가타니의 국제갱단은 주로 암시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한편으론 미군 창고 물자를 빼돌려 빈민가에 공급했습니다. 한때 스가타니는 산노미야의 로빈 후드로도 불렸다고 해요. 그러나 스가타니의 갱단은 점차 흉악성을 더해갔고 상인들의 창고나 수송 트럭을 무자비하게 약탈하는 일도 잦아졌죠. 당시 고베에서 자경단 활동으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던 야쿠자 다오카 카조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1946년 다오카 카조의 조직 야마구치 구미와 고베 조선인 연맹본부 사이에서 큰 충돌이 벌어졌을 때 외국 조직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스가타니가 적극 중재에 나서주면서 충돌을 무마했고 다오카는 스가타니에게 큰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 스가타니는 고베 암흑가의 중재자로 입지를 공고히 하는가 했으나 1946년 4월 4일 암시장 이건과 관련된 적대 조직원 살해 지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런데 곱게 잡혀간 게 아니라 2번이나 탈옥하면서 사형까지 구형받게 되죠.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고 항소심 도중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사로 최종 18년형을 살게 됩니다. 청춘을 감옥에서 꼼짝없이 날리게 된 스가타니였지만 그에겐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 있었나봐요. 고베 유령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 구미의 3대 조장 자리에 오른 다오카 카즈오는 스가타니를 여러 차례 면회해 조직 가입을 권유했고 스가타니 체포 지휘를 맡았던 경찰 하타노 아키라, 훗날 자민당 참의원, 법무대신까지 지내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스가타니에게 항소를 추천하고 책까지 선물해줬다고 해요. 30살 넘어서까지 글을 읽고 쓰지 못했던 스가타니는 이때 선물 받은 책을 계기로 복역 중에 글을 익혔다고 합니다. 1959년 45세 나이에 가석방된 스가타니는 다오카 카즈오의 권유를 받아들여 야마구치 구미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 밑에 자신의 이름을 딴 조직 스가타니 구미를 결성, 다오카의 비호로 고베 지역 유흥 사업을 장악했고 순식간에 야마구치 구미 내 유력 간부로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야마구치 구미 전국 진출 선봉으로 나서 일본 각지로 세력을 넓혔고 전성기에는 1200명 조직원 수를 자랑하게 됩니다. 이런 무서운 세력 확장 배경에는 단순한 쌈박질 실력도 있었지만 강한 경제력이 큰 역할을 했어요. 스가타니 구미는 야쿠자 전통 사업을 넘어서 금융, 재개발, 부동산 탈취, 도산 정리, 경매 등 당시 기준으론 참신한 돈벌이 영역을 개척했는데요.
보통 경제 야쿠자라는 개념은 1980년대 일본 버블 경제 시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스가타니는 1960년대부터 다양한 사업에 진출해 야쿠자는 돈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한 최초의 인물이었죠. 한편으로는 너무 돈을 우선시했던 성향 때문에 야쿠자 세계에서 중요시한다고 주장하는 의리, 인정 같은 면을 등한시했다는 평가도 많아요. 스가타니는 여행을 다녀오면 친하게 지내는 술집 여성들에게도 기념품을 돌렸지만 모시는 오야붕 다오카 카조에게는 절대 선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부하들이 의문을 제기하면 자신과 다오카는 그런 선물 따위가 필요 없는 진실한 관계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마냥 인색한 성격은 아니었다는데요. 자신이 돈을 들여 쉽게 해결될 문제라면 부하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관대하게 용서했다고 전해집니다. 규율 없는 자유로운 갱단 활동으로 시작해 늦은 나이에 엄격한 조직 세계에 발을 들인 스가타니는 야쿠자계 이다나 그 자체였습니다. 스가타니는 외래 문화를 좋아했고 거칠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격식 없이 하와이안 셔츠와 청바지를 즐겨 입었고, 대부분 오야붕이 행사 자리에 기모노를 입고 참석할 때 그는 흰색 맞춤 정장을 입고 등장하는 등 시대를 앞서간 야쿠자 패션 리더로 유명했습니다. 자동차는 링컨 컨티넨탈을 애용, 부하들에게 자신을 오야붕이 아닌 보스라고 부르게 했죠. 이런 지나치게 눈에 띄는 모습에도 야마구치 구미 내에서 선두를 다투는 자금력을 가지고 있어 오야붕인 다오카 카즈오 외에는 나서서 지적할 만한 인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1963년 야마구치 구미 집단 지도 체제가 시작되자 스가타니는 와카가시라 보좌에 취임, 조직 대소사를 결정하는 최고 집행부 일원이 되었죠. 1971년 야마구치 구미 와카가시라 카지와라 키요하루가 선박사고로 목숨을 잃으면서 조직이 인자 자리가 공석이 되는데, 이때 야마모토 케니치, 야마모토 히로시, 야마켄, 야마히로라고 불리는 두 명의 간부가 그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데요. 집행부 투표에서 4대2 스코어로 야마히로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두목 다오카 카즈오가 야마켄의 손을 들어주면서 투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이때 다오카의 명령을 받아 야마히로의 불만을 잠재우러 나선 인물이 스가타니 마사오였어요. 그는 능글맞은 언변으로 야마히로의 단념을 이끌어냈죠. 야마구치 구미의 와카가시라 직책은 조직 실무를 전담하는 자리로 주목받기 쉬운 위치였습니다.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었죠. 스가타니는 그런 지위 없이도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기에 직접 인자 경쟁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974년 스가타니가 출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을 때 수사당국은 그가 연간 20억엔이 넘는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일본 경찰 논문집에서 스가타니 구미는 마약 폭력단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스가타니는 오야붕 다오카 카즈오가 표면상으로나마 금지하고 있던 마약 이권에 공공연하게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금기시되는 일로 많은 돈을 끌어모았죠. 1975년 스가타니 마사오의 갱단 시절 모습을 소재로 한 영화 고베 국제갱이 개봉하는데요. 스가타니가 좋아하는 음악이 주제가로 쓰인 사실상 헌정 영화였죠. 이 영화 제작자인 토에이 프로듀서 슌도 코지는 스가타니의 소꿉 친구였습니다. 스가타니 역할을 맡은 배우는 일본 국민 배우 중 한 명인 타카쿠라 켄이었는데요. 타카쿠라 켄은 이전에 두 편의 영화에서 스가타니의 오야붕인 다오카 카즈오 역할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이를 두고 야마구치 구미 내부에선 스가타니가 오야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셈인가 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죠. 영화 흥행은 시원찮았지만 스가타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을 대단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야마구치 구미에 입단한 스가타니는 야쿠자 세계의 여러 관례를 무시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너무 공공연한 마약 사업과 뭔가 거만해 보이는 영화 제작도 그렇고 위치에 맞지 않는 가벼운 행동으로 자주 문제가 되었어요. 특히 2인자 경쟁 때 자신이 야마모토 히로시를 설득해 야마모토 케니치를 와카가시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야마모토 케니치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죠. 서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둘의 사이는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스가타니 마사오는 야마구치 구미 권력 후계고도에서 거슬리는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영향력을 너무 과신했던 스가타니는 결국 대형 실수를 저질러버립니다.
1975년부터 야마구치구미는 오사카 조직 마츠다구미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을 오사카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마츠다구미 수뇌부와 친분이 있던 스가타니는 다른 집행부와 어떠한 협의 없이 무단으로 화해 협상을 시도하는데요. 조직 전체가 이 알 수 없는 오만한 행동을 문제 삼았어요. 결국 스가타니는 근신 처분을 받고 와카가시라 보좌직에서 해임되어 야마구치구미 집행부 자리를 잃게 됩니다. 오야붕 다오카와의 관계 역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스가타니는 별로 타격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고에 돈은 넘쳐났고 그의 영향력은 전국에 뻗어 있었으니까요. 위에서 눌러대도 끄떡없던 스가타니였지만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일은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스가타니에게는 카와우치 히로시라는 부하가 있었는데요. 그가 이끄는 카와우치구미는 400명 규모로 스가타니구미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대 세력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이 카와우치가 스가타니로부터 독립해 야마구치구미 직속으로 들어가려는 공작을 펼치고 있었어요. 이는 조직 내분으로 번졌고 스가타니는 카와우치에게 파문 처분까지 내립니다. 카와우치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야마구치구미 본가 입성을 시도, 홍보 목적으로 자전영화 호쿠리쿠 대리전쟁까지 제작해 스가타니를 자극했어요. 스가타니는 이렇게 당돌하고 막무가내인 부하 카와우치에게서 일종의 동족 혐오를 느꼈던 것 같아요. 1977년 카와우치 히로시는 스가타니구미에서 보낸 암살자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맙니다. 스가타니를 눈엣 가시로 여기는 야마구치구미 집행부는 카와우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던 참이었어요. 집행부는 자신들과 상의 없이 부하를 제거했다며 스가타니에게 절연 처분을 내립니다. 파문을 넘어서 야쿠자 세계에서 완전히 쫓아낸다는 처분이었죠. 하지만 스가타니는 절연장이 오야붕 다오카 카조의 명의가 아닌 집행부 명의로 작성되었다며 절연 처분을 무시했습니다. 당연히 다오카는 자기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을 뿐 절연 처분에 대한 암묵적인 승인을 내린 상태였어요. 스가타니는 은퇴하지도 스가타니구미를 해산하지도 않았습니다. 독자 세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판단했죠. 언제나처럼 클럽에 놀러갔고 지인들과 만나 마작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야마구치구미는 스가타니구미 조직원들을 향한 대대적인 은퇴 공작을 펼쳤고 적이 된 카와우치구미는 스가타니의 목숨을 노리는 암살 부대를 구성했습니다. 야마구치구미 간판이 사라지자 조직에서 이탈하는 인원도 늘어났죠. 1978년 7월 11일 야마구치구미 수장 다오카 카조오를 향한 암살 시도가 발생합니다. 1975년 시작된 오사카 전쟁의 연장선이었는데요. 암살 시도는 미수로 끝났고 실행범과 전혀 무관했지만 스가타니가 의심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존재로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M1 스가타니구미 간부들을 향한 보복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타니가 금융사건으로 감옥에 수감되자 스가타니구미 세력은 더욱 감소하게 되죠. 1981년 출소한 스가타니는 건강 악화로 즉시 병원에 입원하는데요. 이때 간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가족과 측근에게만 전해졌고 스가타니 본인은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측근들은 보스의 평화로운 말년을 위해 은퇴와 조직 해산을 간청했어요. 이를 받아들여 스가타니는 4년간의 저항 아닌 저항을 끝내고 은퇴를 결정하게 되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스가타니는 자신의 병증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81년 6월 스가타니 마사오는 오야붕 다오카 카조오를 직접 찾아갑니다. 거의 5년 만에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였어요. 한때 둘은 막역한 사이였지만 권력 다툼, 건강 악화, 암살 위협 등 복잡한 사정으로 많이 소원해져 있었죠. 스가타니는 오랫동안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라는 사죄와 함께 은퇴를 표명했어요. 이에 다오카는 살이 많이 빠졌어. 너도 많이 늙었구나 라며 사죄를 받아들였죠. 이후 스가타니는 가족과 전국 여행을 하며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스가타니와 다오카가 마지막으로 만난 다음 달 다오카 카조오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스가타니 마사오는 같은 해 11월 25일 67세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소박한 무덤에 묻혀 번뇌로 가득 찬 삶을 마무리했죠.